네, 이 사안 취재하고 있는 법조팀 박병현 기자와 함께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검찰 수심위가 최재형 목사에게 기소 권고를 했는데도 검찰이 이걸 뒤집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건 부담이 그만큼 크다고 봐야겠죠. 예, 검찰이 만약에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를 하고 이 최재형 목사만 기소를 한다고 하면 명품백을 받은 사람은 처벌하지 않고 준 사람만 처벌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빠집니다. 또 만약에 최재형 목사의 재판이 열린다고 가정을 하면 관련 증거나 영상, 자료 등이 재판 과정에서 공개가 될 수 있습니다. 김건희 여사도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최재형 목사의 재판이 김건희 여사 재판과 다를 바 없이 진행될 수도 있는 겁니다. 네,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수사 중인데 처분이 같이 나올까요? 그것은 지켜봐야 합니다. 앞서 JTBC 보도로 김건희 여사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와 2020년 9월 일주일간 36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네. 첫 연락은 검찰이 주가 조작 사건 고발인 조사를 한다는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다음 날입니다. 또 주가 조작 2차 주포인 김모 씨가 도피 중에 쓴 편지도 공개를 했는데 이 김건희 여사만 빠지는 상황이 올 수도란 대목이 등장합니다. 김건희 여사와 주가 조작 일당 간 의심스러운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. 네, 그동안 김 여사 측 해명과 다른 점도 드러났죠. 예, 2021년 10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캠프에선 1차 주가 조작 시기에 약 4천만 원의 손실을 봤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 2010년 3월 4일 1차 주포 이모 씨의 지인 계좌에서 김 여사 계좌로 4,700만 원이 입금이 됐습니다. 이 당시 검찰도 이 돈이 손실보전 명목으로 의심을 하고 이 씨를 조사했다는 내용을 보도해드렸습니다. 결국 이 돈의 명목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인물은 김건희 여사입니다. 이 손실을 본 게 맞는지, 손실을 보전받은 것인지 김 여사가 해명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. 네, 근데 김 여사가 2차 주가 조작 시기에 있었던 거래에 대해서는 직접 한 거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다는 거죠. 예, 이른바 7초 매도 의혹입니다. 2010년 11월 2차 주포 김모 씨와 민모 씨가 나눈 문자에선 8만 개를 때려달라, 준비시켜주겠다. 그러자 매도해달라고 한 뒤 7초 뒤에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주 매도 주문이 체결됩니다. 김 여사 측은 이 거래가 여사 판단으로 직접 주문한 거래라는 입장입니다.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거래를 통정 매매로 결론 내렸습니다. 우연일 수가 없다라는 건데 다만 김 씨와 민 씨 대화 이후 어떤 경로로 최종 주문이 됐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법원 판단과 김 여사 측 주장이 다른 만큼 이 부분도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합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박병현 기자였습니다.